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해설을 맡게 된 최주용입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요. 좀 주요 문항들, 해설이랑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좋은 문제들 위주로 한 6문항만 해설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지금 해설을 찍으려던 게 아니라서 지금 차림이 이거 런닝하려고 런닝화 신고 반팔 반바지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림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좀 이제 바로 오늘 당일 이제 시험을 보고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 되겠죠? 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설 강의를 시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입고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볼 문제는 17번, 19번, 20번, 21번, 26번, 30번 이렇게 6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이제 17번부터 보면은, 자, 17번은 양수 A에 대하여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fx, 자,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이제 어디에서 생길 거냐면은 두 개가 있죠. 경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꼭지점에서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딘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요거는 계산 생략하고 바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여기가 4,25 이렇게 될 겁니다. 4,25. 근데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로 주어져 있으니까 0일 때도 구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0일 때는 이제 상수항 지금 마이너스 7이니까 0,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요 꼭지점보다 왼쪽에 이렇게 이제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x는 a가.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점에 이제 y좌표는 7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점에 y좌표는 이제 7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a라는 애가 4보다 이제 큰 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면서 최대값이 25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최대값이 25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늘어뜨려서 길게 그려주고, 자, 여기쯤에 이제 마이너스 25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a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x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x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7일 때 해가지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이 뭐 7이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x좌표들을 구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성질이 하나 있냐면은, 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y는 a 뭐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y는 ax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요 꼭지점 기준으로 a만큼, 알파만큼이라고 할까요? 알파만큼 이렇게 가주면은 그때 이제 y좌표가 a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알파만큼 갔을 때 여기가 이제 a 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요 길이의 제곱이 이제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 얘 y좌표가 25고 얘 y좌표가 7이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y좌표의 차가 지금 18인 거죠. y좌표의 차가 18인데 지금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2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x좌표는 3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때 a값은 1이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a값은 1이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지금 얘 y좌표는 25고 얘 y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y좌표의 차는 50이 되는 거죠.
y좌표의 차는 50인데 5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x좌표의 차는 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4에서 5만큼 가주면은 이때 x좌표는 9가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은 9가 돼서 두 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1 가면은 이렇게 이제 요점과 요점 기준으로 XY 좌표에 이렇게 수직하게 X축, Y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줬을 때 요 넓이 대 요 넓이가 2대 1이거든요. 네, 미적분 1에서도 이런 것도 쓰기 때문에 요 꼭지점 기준으로 알파만큼 갔을 때 그때의 요 두 Y좌표의 차는 A 알파 제곱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요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X좌표를 좀 계산을 줄여서 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뭐 이렇게 엄청 신선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빨리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는 건데 자 지금 fx라는 애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다 항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x를 qx로 나누었을 때 px를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px 더하기 q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반대로 fx를 qx로 나눴을 때도 몫은 이제 px고 나머지는 똑같이 px 더하기 이제 q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a가 이제 예를 들어서 n차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m차식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n은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q의 차수는 n-m차가 되는 거고 요 이제 r이라는 애의 차수는 m차 n-1차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n-1차 이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에 좀 주목을 해보냐면은 그 p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지금 px 더하기 qx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에도 px가 있고 여기에도 px가 있는데 얘보다 얘 차수가 작으니까 그럼 요 qx 제곱에 의해서 차수가 다운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얘는 이제 제곱이 됐을 때 차수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짝수 차수일 거거든요. 짝수 차수. 그러면은 얘의 차수는 우리가 이제 q라는 애가 1차라고 설정을 하고 q가 1차. 그럼 q가 1차라고 설정을 하면은 얘는 이제 2차가 될 거고 그래서 px도 2차가 되면은 그 둘이 곱해서 3차가 되니까 바로 fx 3차식인 거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하면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px를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px가 2차라고 하면 qx는 1차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px 2차, 이제 qx는 1차인데 거기에 제곱을 했으니까 얘도 2차예요. 그럼 2차 더하기 2차를 해서 차수가 다운이 돼야 되는 거죠. 차수가 이제 2차가 아니라 이제 얘가 1차 이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이하. 근데 여기에서 이제 qx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1차보다도 낮아야 되니까 얘가 1차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상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이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했고 그럼 얘는 이제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무조건 x제곱 될 거거든요. 예, 얘가 x제곱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px라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은 qx. 자, qx라는 애는 그럼 이제 곱해서 최고차항의 개수 1 돼야 되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 제곱해가지고 더 해줄게요. 그러면은 qx의 제곱. 자, q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두 개 이제 더해서 x제곱은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상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서 그러면은
요 A는 마이너스 2C구나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2C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준 게 P0이 마이너스이고 Q0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 B라는 애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애가 이제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이제 F2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F2도 식을 구구절절 다 쓰는 것보다 결국 이제 F2라는 거는 P2 곱하기 Q2 그 다음에 더하기 P2 더하기 Q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P랑 Q2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P2 구해주면은 P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A니까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지금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 되고 그 다음에 Q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0이니까 지워져서 얘는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가랑 나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 이제 좀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는 다조건일 것 같은데 가나도 하면서 가볼게요. 자, 지금 A라는 애는 2A,0이라고 했고 이제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0,2고 AB랑 이제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림을 대충 한번 그리면서 가봅시다. A라는 애가 이제 X축 위에 2A,0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의 중점을 B, C라고 하고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A, B, AC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A, B랑 AC 같다고 했고 문제에서 B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한번 설정해보고요. 여기를 C라고 한번 설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A라는 애가 2A,0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문제 한번 따라가 보면요. BC의 중점을 이제 M이라고 하고 B, C라고 하자고 했는데 자, 그때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은 0,2라는 그 무게중심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죠.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B하고 AC가 이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이제 요 BC의 수직이등분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중선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0,2인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면은 3분의 2A 플러스 2B, 3분의 0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2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라는 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는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지금 AB하고 AC가 같고 그 다음에 AM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얘와 얘 사이에 이제 기울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BC의 방정식은 그러면 이제 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지금 A가 되는 거죠. 얘의 기울기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y는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가 b, c인데 b, c가 지금 마이너스 a, 3이니까 문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a, 3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b의 x좌표를 k라고 하면은 k,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k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k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M이라는 애가 2분의 1 BC고
그래서 B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크므로 K, 이제 K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 해설 보면은 이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구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구해주는 게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냐면, 저 기울기가 A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요 BC의 길이가 2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BM의 길이는 딱 절반이니까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 BM만 가져와 보면은 BM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A니까 그럼 여기 X의 좌표의 증가량과 Y 좌표의 증가량, 그 B가 1대 A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A가 되는 건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은 1대 A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A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A,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3 플러스 A, 이렇게 우리가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K라는 애가 B의 X좌표니까 K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조금 쉽게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X좌표와 Y좌표의 합도 지금 그게 라인데 A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라에는 4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와 라를 그 기울기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서,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이번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21번 문제인데, 한번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은요,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 5를 지나는 C1이 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원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원점 5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그때 이제 OPQ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 위에 있도록 하는 C1 위의 점 P와 C2 위의 점 Q에 대해서 PQ는 6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에 있다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은 안에 있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일 때만 딱 그 변 위에, 빗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박스 위에 있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PQ는 이렇게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POQ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제 외접원의 중심은 PQ의 중심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Q의 길이가 6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빗변의 길이가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도 친절하게 잘 줬는데, 그 C2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5가 아닌 점을 B라고 할 때 그 B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때 그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A와 L 사이의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림을 좀 그려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자, 원점 지나게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찌그러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지금 요 점이 B가 되는 거죠. 요 점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을 A라고 하자.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박스 안에 있는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1 위의 점 P랑 그 다음에 C2 위의 점 Q인데, 그 POQ의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쉬운 상황. 딱 이제 P는 Y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X축 위에 있다. 뭐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잡고 푸셔도 풀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은, 결국 이제 지금 요 원과 요 원은 이제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P라는 애를 이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P' 여기로 이제 가겠죠. 여기로 갈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좀 이용해 볼 거냐면, 그 이제 원 안에서
원 안에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각이 90도고 요 각도 마찬가지로 90도니까 그럼 P'Q를 싹 연결했을 때 그 P'Q의 그 딱 중점, 얘가 이제 요 C2 위에 있는 C2의 중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른 상황에서도 맞는 얘기인지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이제 Q라는 애를 어중간한 데다가 요런 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Q라는 애를 요런 데다 잡아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지름을 하나 설정을 해주고 요 점을 제가 P'이라고 해볼게요. 요 점을 P'이라고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잘못 그렸잖아. 다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를 이제 P'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그려줬을 때 얘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니까 요 이제 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요 각이 이제 90도가 되는 건데 요 P'을 이제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 이동해주면은 요 점에 이제 P가 이렇게 위치하면서 이게 POQ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POQ가 90도다라는 거는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 이제 P'이라고 하면은 그 P'Q가 지름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 PQ의 길이가 이제 6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요 길이가 6인 건데 근데 지금 이 P와 P'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길이, OP의 길이랑 그 다음에 OP'의 길이 요 두 개가 이제 같겠죠? 네. 요 두 개가 같을 거고 얘는 이제 우리 아까 20번 문제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리고 얘가 이제 수직인 상황이니까 얘가 이제 요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거든요. OQ라는 애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요 지름의 길이 역시 6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원의 반지름은 3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2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5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그 이제 5가 아닌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건데 근데 그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은 그 이제 Q와 요 C2의 중심을 이은 요 이제 반지름하고 얘하고 이제 수직 관계니까 여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요. 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 5하고 요 C2의 중심을 이어준 요 이제 선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의 기울기도 2가 되는 거죠. 요 기울기도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원점과 A를 이어준 요 이제 기울기도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애의 좌표를 뭐 예를 들어서 A, 2A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A, 2A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니까 그러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4A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5A제곱이 9다. 그래서 A라는 애는 루트 5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B라는 애는 자,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인 거죠.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요 B라는 애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X좌표가 마이너스 A만큼 변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A만큼 변해서 우리가 B라는 애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A, 0. 그래서 우리는 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면은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A. 얘가 이제 직선 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의 좌표가 A,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될 겁니다. A를 미리 대입하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요거를 계산하고 A를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이 곱하고 넘겨주면은 x-2y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5분의 대입해주면은
a에서 4a 빼주니까 마이너스 3a. 절대값 붙여주니까 a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3 대입해주면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반지름,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접선의 수직한 요상을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데 얘의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의 기울기는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좌표를 a, 2a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요게 조금 계산을 줄이는 하나의 포인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그 모의고사 해설에서는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함수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26번 한번 풀어보면은, 자, 26번은 x에 대한 4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10,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16은 0. 자,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뭐 2x제곱 플러스 kx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치환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t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제 t 플러스 2, 그 다음에 t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지금 t라는 애가 이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2x제곱 플러스 kx가 원래 이제 t였으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인 경우랑 마이너스 8인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2차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y는 2x제곱 플러스 kx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 상수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면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2번 만나고 마이너스 8이랑은 안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 x제곱 플러스 2분의 kx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눠서 제곱해주면은 얼마죠? 4, 16분의 k제곱이죠. 16분의 k제곱.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k제곱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8분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분의 k제곱. 그래서 요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8분의 k제곱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제곱이 이제 16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다가 돼서요. 문제에서 k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라서 4하고 8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5, 6, 7이 돼서 합은 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판별식으로 푸시는 것보다 함수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27, 28, 29는 뭐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30번. 자, 30번 문제 보면은 자, PQ가 있는데 P는 양수고요. 지금 fx라는 애가 2분의 1 x-p의 제곱 더하기 q.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와 양수 m에 대하여 gx. 자,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m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식으로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q다. 뭐 이렇게 쓰시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되냐면은 도형의 이동 단원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m만큼 일단은 평행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구나 라는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식을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그 F랑 G가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앞에 26번 문제에서도 방정식 상황을 함수로 생각을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x는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바꿔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x는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fx라는 애를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fx가 만약에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gx라는 애는 이제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네, 절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fx라는 애는 x축하고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애를 이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평행 이동이 아주 조금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평행 이동이 아주 조금 된 다음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hx라는 함수가, 요건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충분히 많이 봤을 법한 소재인데, fx라는 애들 fx일 때도 있고 gx일 때도 있다. 근데 x가 이제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gx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기준으로 fx는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gx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근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보면은 그 x에 대한 방정식 hx는 t,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방정식의 상황을 함수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hx는 t라는 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모든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y는 h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함수, 그 두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모든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라는 얘기는 그 교점의 x좌표의 합, 교점의 x좌표의 합이 이제 4p 플러스 2m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모든 실수 t의 값의 범위가 gp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y는 t라는 이제 상수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교점 2개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려지면 3개, 이렇게 그려지면 4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냐? 아니거든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도 그려질 거냐면은, 그림이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조금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꼭지점이 이차 함수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hx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근데 얘와 얘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돼요? 얘는 여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데, 얘는 여기에서 그냥 쭉 증가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은, 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때나 4개가 될 때가 있는데, 얘는 3개가 될 때나 4개가 될 때가 없어요. 그쵸? 네, 일단은 그 점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키는 뭐냐면은 얘인데, 요 4p 플러스 2m이라는 애가 뭘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요 x 좌표의 합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 지금 실근의 합이었는데, 실근의 합. 그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다. 요 4p 플러스 2m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지금 fx라는 애는 대칭축이 x는 p거든요. x는 p. 그 다음에 요 gx라는 애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는
P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대칭축이 P 플러스 2M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요 교점, 요 두 교점의 합은 얘 이제 2배를 한 2P 플러스 2M이 되는 거예요. 2P 플러스 2M. 다시 요 fx의 대칭축이 P고 gx의 대칭축이 P 플러스 M이기 때문에 우리가 fx와 어떤 상수함수를 연립한 요 이제 실근의 합, 요 이제 실근의 합이 2P가 되는 거고 요 이제 gx라는 애가 2P 플러스 2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 더한 게 딱 4P 플러스 2M이거든요. 얘네 둘 더한 게 딱 4P 플러스 2M이다. 그래서 요 이제 4P 플러스 2M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무조건 요 이제 함수와 이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하고 두 번 만나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t의 값의 범위가 gp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상황의 범위가 주어진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꼭지점일 때 요 꼭지점의 y좌표가 5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기는 뾰족점 요 뾰족점을 지나갈 때가 gp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절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fx하고만 만나고 gx하고는 안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의 꼭지점의 y좌표가 5인 거니까 그럼 gx의 꼭지점의 y좌표 얘가 5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q가 이제 5가 되는 거라서 q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일단 q 하나 구워놓고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이 만나는 이제 요 뾰족점, 둘이 만나는 요 교점에서의 그 y좌표가 gp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x좌표를 p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 위로 블록한 함수가 gx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이 p 플러스 m이니까 요 두 x좌표의 합이 대칭축의 2배인 2p 플러스 2m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 x좌표는 p 플러스 2m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2m에서 fx랑 gx가 이제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fp 플러스 2m이랑 그 다음에 gp 플러스 2m이 같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에다가 일단 먼저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p는 지워질 거고 4m제곱이니까 2m제곱 그 다음에 q 이제 마이너스 5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2m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도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은 p는 지워질 거고 m 들어가면 m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주면은 2분의 5m제곱이 10이 돼서 m제곱은 4가 되니까 이제 m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m은 이제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알려준 게 fm 더하기 gm이 마이너스 4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m이 2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f2 더하기 ge,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자,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p까지 좀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 자, f2 구해주면요. 2-p의 제곱 더하기 q니까 q는 근데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어차피 fx랑 gx 더하는 거니까 q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q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어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m 지워지겠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괜히 헷갈리겠네. 1이라고 쓴 것 같이 보이네. 얘가 이렇게 제곱,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전개해도 되고 합차공식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빼주면은 2 될 거고 두 개 더해주면은 2-2p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4로 나눠주면은 1-p가 마이너스 2가 돼서 p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m 곱하기 p-q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2 곱하기 p가 3이고 q가 이제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가 돼서 8이 돼서 얘는 16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6번이랑 30번에서는 그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에서는 그 이제 실근의 합이라는 게 요 딱 대칭축의 이제 2배다라는 거. 실근의 합이다라는 게 대칭축의 2배다. 그래서 지금 얘 4p 플러스 2m이라는 애가 그 이제 두 대칭축에다가 2를 곱한 값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fx하고도 2번 만나야 되고 gx하고도 2번 만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6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뭐 다른 문제들은 뭐 해설지대로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니까. 네. 뭐 한번 그래도 뭐 21번이라던가 30번 문제는 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21번 문제는 문제가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습들 잘 하시고 뭐 고1 수학이 좀 뭐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중요성을 좀 못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제 고3 수학에서도 고1 수학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들 잘 하시고 다음에 나왔을 땐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